조선왕 미스터리2. 조선 최고의 천재가 8일 만에 죽은 이유 안평대군의 비극. 오프닝. 1447년 4월 20일. 조선의 한 왕자가 꿈을 꿉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을 거니는 꿈.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나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를 불렀습니다. 내 꿈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화가는 단 3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세계가 인정하는 걸작, 몽유도원도입니다. 그 꿈을 꾼 왕자의 이름은 안평대군.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자 중국 황제까지 그의 글씨를 탐냈던 천재. 조선 최고의 천재가 8일 만에 죽은 이유 안평대군의 비극. 그는 계유정난이 일어난 날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8일 뒤에 사약을 받았어요. 그 같은 날 체포된 동생 금성대군은 죽음을 면하고 유배를 갔는데 안평대군에게만 8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수양대군은 왜 그토록 이 동생을 두려워했는가? 챕터 1. 안평대군이라는 인물. 안평대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살던 시대부터 봐야 합니다. 세종시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황금기였죠. 집현전에는 당대 최고 인재들이 모였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으며 과학, 의학, 음악이 꽃피던 시절입니다. 세종에게는 8명의 대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문과 예술로 가장 빛났던 인물이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첫째 서예. 안평대군의 글씨는 조선을 넘어 중국에서도 최고로 쳤습니다. 당시 기록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조선 사신이 북경에 가서 중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면 좋은 글씨를 살 수 있소? 그러자 중국인이 되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에 제일 가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멀리까지 와서 사려 하오? 연려실 기술. 나라의 공식 인쇄 활자인 경호자도 안평대군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그의 글씨체로 책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중국 황제가 직접 사신을 통해 안평대군의 글씨를 얻어가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둘째, 그림과 수집. 안평대군은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 컬렉터였습니다. 수백 점의 중국 명화를 수집했고 그 컬렉션을 화가들에게 공개해서 배우게 했어요. 몽유도원도를 탄생시킨 것도 이 수집 안목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셋째, 인맥과 문화 권력, 이게 핵심입니다. 몽유도원도 두루마리에는 그림 뒤로 당대 최고의 인물 21명의 친필 찬문이 붙어 있습니다.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박연, 김종서, 정인지. 이 중에 훗날 사육신이 된 사람도 있고 수양대군 편에 선 사람도 있어요. 다들 안평대군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몽유도원도는 그림이 아니라 인맥도였다. 안평대군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에 최고의 예술 실력 그리고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까지 언제든 정치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 수양대군. 챕터 2. 두 형제의 전쟁.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수양은 무의 사람이었어요. 말타기, 활쏘기, 사냥. 세종이 강물을 나갔을 때 단번에 사슴 16마리를 잡아서 태조를 닮았다는 찬사를 받았을 정도였죠. 안평은 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시, 서예, 그림, 독서. 그의 집 무게정사에는 책이 10,000권이 있었다고 해요. 세종은 이 두 아들이 다 걱정이었습니다. 야심이 있다는 걸 간파하고 서로를 견제하게끔 일부러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안평대군에게 외교 문서 작성, 무기 제조 감독 같은 핵심 실무를 맡겼어요. 이건 수양대군에 대한 명백한 견제 전략이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갑자기 죽고 단종이 즉위합니다. 12살의 어린 왕. 이 시점에서 조정은 황보인, 김종서 중심의 원로 대신들과 그 배후의 안평대군, 그리고 반대편의 수양대군으로 나뉩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눈앞에 두 개의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는 김종서로 대표되는 원로 대신들, 다른 하나는 안평대군. 김종서는 신하였지만 안평대군은 왕자였다. 신하는 명분으로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왕자는 다릅니다. 왕자가 들고 일어나면 정통성에서 경쟁이 됩니다. 더군다나 안평대군에게는 이미 조선 최고의 지식인 네트워크가 있었고 민심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역이었죠. 챕터 3 계유정난, 그날의 진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진입했고 김종서를 직접 찾아가 살해한 뒤 황보인 등 대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그날 안평대군은 양어버지인 성령대군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양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안평대군은 자기 종 영기를 변장시켜서 김종서에게 달려가게 했어요. 내가 잡혀가고 있다고 알려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종서는 그 시간에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안평대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강화도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불과 8일 뒤 사약이 내려왔습니다. 10월 10일 체포, 10월 18일 사사.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있습니다. 같은 날 처리된 동생 금성대군. 그는 유배를 갔습니다. 죽음을 면했어요. 왜 안평대군만 8일이었을까요? 두려움의 크기가 곧 처형 속도였다. 수양대군은 그만큼 안평대군을 빠르게, 완전하게 지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건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챕터 4 불태워진 것들. 안평대군이 죽은 뒤 수양대군은 그의 집에 있던 수백 점의 예술 작품과 수만 권의 책을 단 하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괴상한 글과 작품이라 하여 불태워버렸다. 조선왕 조실록. 괴상한 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전부 사라졌으니까요. 지금 현재 안평대군의 작품으로 확인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 몽유도 원도의 발문과 제서 일본 델리 대학 소장. 둘, 세종대왕 영능 신도비 글씨. 셋, 소원화개첩 2001년 도난당해 현재 행방불명. 그게 전부입니다. 경호자 활자의 원본 글씨, 수백 점의 수집 작품, 수만 권의 책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세조 집권 후 중국 사신 예겸이 신숙주가 가진 서예의 작품을 보고 물었어요. 이게 누구 글씨요? 신숙주는 망설였습니다. 그 글씨가 안평대군 것이었거든요. 결국 신숙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 강희안의 글씨입니다. 조선 최고의 명필,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금기가 됐다. 챕터 5 몽유도 원도는 어떻게 됐나? 계유정난 당일 안평대군의 종들이 급히 작품들을 챙겨 경기도 고양의 대자암이라는 절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몽유도 원도의 행방은 명확하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약탈당했다는 설이 있고 1893년 이전에 이미 일본에 있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일본 나라현 델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요 문화재 제1152호로 등록까지 해놨어요. 1996년 한국 전시, 2009년 한국 전시 단 2번만 공개됐고
그나마도 하루 관람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할 정도였습니다. 델리 대학 측은 한국이 반환을 요청할까봐 거의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문화유산이 일본 절의 창고에 있다. 챕터 6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안평대군을 단순히 억울하게 죽은 왕자로만 보면 이 이야기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안평대군이 살았다면 세종시대의 문화 르네상스가 계유정난 이후에도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를 중심으로 모인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이들 중 많은 수가 사육신이 됩니다. 사육신이 생긴 이유가 단종에 대한 충성심만이 아니라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문화적 세계관과 인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이 불태운 건 책과 그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적 비전이 사라졌어요. 계유정난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조선의 문화적 방향이 바뀐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봤습니다. 어쩌면 그가 만들고 싶었던 조선도 권력보다 예술이, 칼보다 붓이 더 빛나는 세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꿈은 1453년 10월 18일 강화도에서 사약 한 잔과 함께 끝났습니다. 나이 36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록은 승자의 기록이다. 우리가 배운 계유정난의 역사,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